유아숲 지도사 자격증과 숲 해설가의 자격증의 차이점, 어떤 걸 먼저 따야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숲 해설가,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둘 다 취득하고 있고요. 현재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나가서 자연을 체험하고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과 숲 해설가 자격증 둘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숲이란 단어가 들어가죠. 숲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을 배운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나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이기 때문에 산과 곤충, 동물, 다양한 면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연령대가 높습니다. 배우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은데 저의 동기생분들은, 같이 수업을 들은 동기생분들은 40대에서 50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취미가 등산인 분들도 많고, 자연을 좋아하시면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연을 벗삼아서 꾸준히 일을 하고 싶으셔서 교육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점은 남성,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분들 혹은 원장님들이 나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반면 숲 해설가 분들은 직장을 다니시는 과장님이나 부장님 같은 느낌의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산을 좋아하시고 곧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오셔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년의 남성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팁을 말씀드리면, 유아숲 지도사에 왜 원장 선생님들이 오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실까라고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원장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흙을 가지고 놀았고 나뭇가지로 칼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터만 가도 우레탄이 깔려있고 흙바닥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자연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업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체험학습장이나 체험원에 가서 혹은 수목원들에 가서 자연을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갖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원장 선생님한테 드린 팁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 배우는 게 다릅니다. 둘 다 숲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숲을 배우지 않나요? 맞지만 유아숲 지도사는 또 유아란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걸맞는 수업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손유희를 배우거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배우거나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반면에 숲 해설가 자격증은 조금 더 곤충이나 동물, 숲에 사는 자연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격증을 따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격증을 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코로나로 운영을 중지한 곳이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제가 코로나 이전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취직을 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방과 후 체험학습장, 산림원이나 수목원 등에도 소속돼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산책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반면 숲 해설가 분들은 수목원이나 산림원에 소속이 돼서 찾아오시는 손님들한테 가이드를 해준다라는 느낌의 해설들을 많이 하세요. 나무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가이드 같은 역할들을 하시죠. 수목원의 가이드. 제가 같이 수업 들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구흥에 소속이 돼 있어서 가이드를 하시는데 그런 느낌의 강의예요. 왕들이 거느렸던 산책로에 이 나무가 심어졌던 이유, 이 식물들이 여기에 자라나는 이유, 궁 안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면서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따시고 그런 것들을 쭉 수업을 하시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강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취직을 하셔서 자기만의 커리어를 쌓으시고 또 그 커리어를 가지고 또 다른 곳에 취직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숲 해설가 자격증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은 둘 다 산림청에서 나온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따는 시간도 길고요. 취득하려고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한 것보다 좀 큽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린 건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야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좋아지게 되면 야외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백신이 나와서 주사를 맞는다고 바로 해외여행 갈 수 있을까요? 바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행에 목마른 사람들은 휴양림이나 수목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그때 가서 자격증을 따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고 많이 알아보시면서 유아숲 지도사가 나에게 맞을까, 숲해설가가 나에게 맞을까를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팁을 말씀드립니다. 숲해설가 자격증과 유아숲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저는 어떤 공부를 할까, 어떤 식으로 나의 커리어를 늘려갈까, 그리고 숲해설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장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